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1부의 제목은 중앙일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윤석열은 망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썸네일의 좌측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우측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사태로 세월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사고 당일날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은 용산경찰서장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그 해당 지역의 최고 치안 담당자이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상황실장은 112, 즉 비상 전화를 총괄 관할하는, 말하자면 그 비상총사령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와 관련해 경찰특별수사부가 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좌측이 지금 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고 우측이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입니다. 이 인사교육과장 이분이 유미진 씨가 그날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유천경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야간 긴급 상황 대응을 1차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 군을 병역을 피하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야간에는 상황실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왔다든가 무슨 간첩이 왔다든가 하면 상황실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실이 없었고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실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90분 동안 연락을 받고도 묘했어요. 그 양반이 어디가 있었는지. 일선 경찰이 서장님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90분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날 용산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이 서장이 용산 촛불 집회를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 가서 상황을 지켜봤다든가 아니면 지휘했다든가 90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서장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근데 90분 동안 뭐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은 상황실장이야. 딱 112 들어오면 딱 지금 현재 112에 뭐가 들어왔는지 이걸 딱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리에 없었어. 대통령보다도 나중에 알았어 이 사람이.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SNS 상에서는 이제 일반 조중동 같은 데서는 안 나오고 SNS 같은 데서는 이 두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특정 지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 특히 이쪽 분은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으로 용산서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새 대통령이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하니까.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함량미달.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저렇게 공격하는 일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사람을 어떻게 함량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다 싶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두 사람은 함량미달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서장이 됐어도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황실장이 됐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임명했느냐는 거죠. 함량미달을 그 자리에 앉혔을 때는 임명권자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뭔가 그 임명권자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해서 갖다 놨을 수도 있고 뭐냐면 다른 목적으로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 자기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서장으로 이 사람을 용산서장으로 발령된 것, 뭐 구랭 어디 저쪽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태의 책임은 이 경찰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임명권자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그러게 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고 아랫사람을 쓰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 경찰 사태의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날 사고가 났을 날 진보 보수 집회가 15건이나 있었어요. 경찰 기동대는 전부 다 집회에 나갔습니다. 무슨 집회가 있었느냐?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촛불 집회에만 기동대원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촛불 집회가 있으니까 맞불 집회가 있어야죠. 정과 무슨 얘기야? 그대로 내버리면 큰일 나. 맞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럼 뭐야? 경찰 기동대 다 불러 나갔어요. 일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사람 보내주십시오. 근데 기동대는 무슨 얘기야?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 중요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산경찰서장과 그리고 상황실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용산경찰서장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죠. 오케이,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동대는 다 나가서 오케이. 이때 직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직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윗사람의 직보로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전국에 있는 경찰병력을 다 내려주시든가 어떤 행정조치 취임다라고 상황 판단을 해서 위에 보고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적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자기가 쭈물딱거리고 앉아있어. 자기 병력으로는 안 돼. 그럼 빨리 옆에 사단이나 아니면 위에다가 군단에다 얘기를 해야죠. 저는 혹시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고 조직에서 근무해 분들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자기 병력으로 안 돼. 그럼 빨리 옆 사단이나 아니면 위에 군단에 보고해야죠. 우리 병력 갖고는 안 됩니다. 안 했어. 90분 동안 뭐 했는지 몰라. 이 사람 적군이 쳐들어왔는지 안 했는지를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실장이 딴짓하고 앉아있어. 상황실이 앉아있질 않았어. 이런 함량미달을 운명한 사람이 누구다?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자, 그럼 왜 병력이 부족했을까? 문재인이 의경을 없앴어요. 왜? 병력을 단축시켜줘야 되니까 표를 얻으려니까 병력을 단축시켜줘야 되잖아. 병력을 단축시키려니까 어떻게 돼? 의경을 군대로 보내야죠. 그러니까 의경제도를 폐지했어.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의경이 없어요. 경찰 병력 자체가 부족해.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문재인이에요. 이 경찰 쪽에 있어서의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경찰 병력 표를 얻기 위해서 군대를 병력을 단축했어. 근데 주한 미군도 그거 큰일 납니다. 병역 기간을 단축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했어. 그 당시에. 그런데 문재인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병역 기간을 단축했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니까 의경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병력 없애고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에요. 자,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경 없애 젊은이들이 표를 샀던 그 인간이 경찰 부족, 국민 안전 위험 속에 빠뜨리고 경찰이 부족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 속에 빠뜨리고 퇴직 후에 한 번 보호를 위해 60명을 경호를 받는 사람, 그 사람 얘기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태 용산 사고의 경찰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문재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함량 미달을 임명했어. 그러면 문재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 왜 권영세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 예, 권영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용산구청장이 그날 사고가 난 날 걱정을 하고 어디에다 보고를 제일 먼저 했느냐? 행안부나 이런 데 보고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통일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용산구청장이 지금 사람 막 그 사고 나기 직전에 막 여기저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 어떡하냐?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야죠.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장은 그때 뭐 미국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보고를 누구한테 했다? 통일부 장관한테 했어. 통일부 장관한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기사 읽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현장을 점검한 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상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용산구와 권영세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오후 8시 20분과 9시 40분 등 두 차례 이태원 퀴논길 일대를 돌아봤어 이 사람이. 오후 8시 20분과 9시 30분 두 번이나 돌려봤어요. 박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잠시 후 권 장관 등 여러 명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어요.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 무렵 경찰이나 소방등 사고 재난 관련 기관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은 누구한테 했다? 권영사한테 했다니까. 권영사한테. 왜 권영사한테 한 줄 아십니까? 왜 권영사한테 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권영사 장관은 21대 총선에서 용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4선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박희영 구청장은 당시 권영세 의원의 정책 특보를 맡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용산구청장 이방 지방선거에 나가도록 누가 추천했겠나? 권영사가 추천한 거죠. 권영사가 공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자라는 인간을 권영사가 추천한 거예요. 이 모자라는 인간을 권영사가 추천한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권영사가 책임져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찰의 이 함량 미달의 용산 경찰서장하고 상황실장 두를 문재인이 임명했듯이 그 문재인이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은 누구 책임져? 이 덜 떨어진 박기영 구청장은 누가 책임져야 돼? 권영사가 책임져야죠. 보고도 권영사한테 하고 앉아있어. 아니 생각해봐. 지금 인파가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사고가 날 거. 자기가 사고나 8시 저녁 8시 20분과 9시 30분 두 차례 현장을 갔다 왔어. 용산구청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고를 막아야지, 여러분. 사고를 막아야지. 근데 사고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용산 권영사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권영세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여러분?
본색을 드러내는 인간이 권영세예요. 주중 대사를 했어, 박근혜 때. 그리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 기념일에 가도록 뒤에서 사주했다는 인간이 권영세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서 뭐 했다? 북한 방송 개방이 된다고 하는 인간이 권영세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함량 미달을 추천한 거야. 용산구청장으로. 자, 이 사건의 책임자는 누구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문재인과 권영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함부로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추천하나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이 사고 쳐도 싹 빠져. 나는 몰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2부에서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얼빠진 인간 아니에요? 8시 20분, 9시 30분 두 번이나 용산에 갔다 왔어. 사고는 10시에 났어.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 쳤어. 그럼 빨리 조치를 취했었어야지. 통일부 장관한테 왜 그걸 보고하고 앉아있냐고. 이 사고의 책임자는 문재인과 권영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질서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로 잔인한 사람이야, 아마 나쁜 놈이야, 아무리 욕을 하셔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고는 무질서 사고입니다. 즉, 개인이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꽉 사람이 모이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 위험하니까. 본인의 위험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책임자는 이 사람입니다. 아까 보였듯이 용산구청장입니다. 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자기 지방의 지방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 경찰입니다. 이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위에 보고해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력을 빨리 보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걸 했다면 이런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용산 사고가 벌어지기 관련되어 며칠 전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했어요. 경찰도 오고 뭐 상인연합회도 오고 왔어요. 용산구청장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 담당자를 보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태를 잘못 보면 나라가 또 어지러워져요. 왜? 이 사태를 이용해서 또 성과를 끌어내리고 집권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차적인 책임자는 누구다?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책임자는 용산구청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 책임자는 경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비집고 타는 승객이 사라졌다. 이태원 참사 후 달라진 지하철. 만원 열차 보내고 다음 열차에 탑승한다. 출퇴근길에도 줄지어 천천히 이동한다. 붐비는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높아진 경각심, 안전이고 그리고 안전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체의 풍경이 달라졌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이전에 발 디딜 틈 없어 전체의 몸을 구겨넣기 위해 앞사람을 밀어넣거나 서둘러 환승하려는 인파가 무질서하게 뒤엉키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3일 출퇴근 시간대 서울 전철역을 취재한 결과 인파가 밀집되는 공간에서 최대한 질서를 지키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들이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기자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이게 정답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무질서한 현장을 보고 들어가지 말았었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제 딴소리들을 해.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자, 그게 문제입니다. 강석두 교수가,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의 강석두 교수가 아주 딱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뭐다? 라고 딱 정의했습니다. 이건 사고야. 국가적 위기가 아니야. 위기라면 사고를 이용해서, 국가적 위기라면 사고를 이용해서 정권을 뒤엎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선동의 위기이지, 이건 국가적 위기가 아니야. 사고야, 사고.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강석두 교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포스팅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 탓인가? 지자체 조직과 경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가? 저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이 책임인 겁니다. 중간 공무원들은 봉급만 챙기고 권력만 행사하는 자들이고 책임은 대통령만 져야 하나? 이상한 나라다. 정확한 겁니다. 이게. 다음에요. 이제 슬픔을 강요하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으면 큰 죄인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추모 현장인지 쓰레기장인지 왜 이 나라는 온전하게 슬퍼하지도 못하냐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유병, 소주병 보이죠? 추모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게 위선인 겁니다, 우리가. 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슬픔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 보여드립니다. 찾아놨는데요. 잠깐만요. 꼭 보여드려야 돼요. 이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자살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카메라 앞에서 꽃을 들고 서 있다. 소름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 누군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슬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슬픔 마케팅,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변준우 씨가 포스팅하는 글입니다. 페북에서만 수집한 언론사 슬픔 마케팅,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른 이별, 전국 눈물, 10대 딸을 잃은 아버지, 착하고 이쁜 딸, 공부 시간 떼서 남을 도와주었던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간호사 꿈 앗아간 내 새끼 불쌍해서. 이것이 언론입니다. 참 우리나라 언론은 착해요. 아주 천사야. 선해. 눈물을 흘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속셈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칼럼입니다. 중앙일보의 문소용 기자가, 중앙일보의 문소용 문화부장이네요. 얼마나 왜곡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칼럼입니다. 제목은 정부 탓, 피해자 탓, 아니면 하나님 탓입니다. 일단 이 칼럼을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횡설수설했어. 이 문소용 중앙일보 문화부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응들과 있어. 특히 한국 언론의 구급차 때 열창, 좋습니다. 예, 이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과 놀다가 죽은 사람들을 어찌 비교하는가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실제로 거기에 왜 갔나? 일하다 죽은 게 아니다. 놀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애도 기간까지 가자라는 말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적지 않게 나온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일도 하고 놀기도 하는 인간이다. 게다가 놀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기본이고 농동용이다 하는 겁니다. 즉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이태원 현장에 간 사람들 비난하지 말라. 놀러 갔다고. 그 놀러 갔다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할로윈 대회 남의 그 귀신놀이에 왜 가느냐라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나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잡문을 쓰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써놓는 거예요. 이 중앙일보의 문소용 그 문화부장이 해야 할 이야기는 놀러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헬로윈데이라고 해서 놀러 가서 비난해서 그건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놀러 가는 사람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진짜 핵심을 빠지고 글을 썼어요. 아주 길게도 썼어요, 이거. 그러니까 횡설수설했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끌어다 놨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야? 우리가 헬로윈데이, 남의 나라 귀신놀이 축제에 놀러 갔다는 걸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놀러 가는 사람도 자신에 대한 안전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얘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레기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앙일보가 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일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윤석열은 망한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이현상 씨의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이태원이 세월호가 안 되려면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빨리 사과해라, 윤석열. 빨리 사과해라. 사과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사고 발생 14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20일 뒤 대국민 담화를 또 해야 했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이며 돌이킬 수 없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미 추모식장 등 여러 차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거 어림없어. 공식적이고 진지한 사과 담화가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빨리 윤석열 사과해, 이겁니다. 그 사과에 미안하다는 말뿐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윤석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고치십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본인 입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처럼 탄핵당한다. 이것이 이현상 씨의 주장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 주장. 자, 여러분.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파국으로 달려가는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7시간
나중에 다 검찰, 그 문재인 그 지긋지긋하고 그 잔인하고 그 문재인 검찰에서 박근혜 7시간을 세월호 7시간을 다 조사했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집요하게 그때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과를 했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맞바로 탄핵당한 거죠. 너 사과했지. 네 잘못이라고 그랬지. 그럼 탄핵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절대로 중앙일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과를 하면 큰일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으로 끝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에 책임이 없습니다. 자, 저를 공격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상로, 너 본색이 드러났어. 너 윤석열이한테 한 자리 얻으려고 너 윤빠지. 너 좌빨이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지지하지 않아.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엉뚱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에이즈를 김정은이 만들었어. 예를 들어 코로나를 김정은이 만들었어 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관찰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개돼지로 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돼지 표현을 잘 쓰는 언론인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잘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태원 사건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용산구청장에 있고, 그리고 용산구청장을 추천한 권영세에게 있고, 그리고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게 있고,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을 임명한 문재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다. 사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일 신문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매일 조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쁠 거 없어요. 조문을 하는 것과 슬퍼서 애도한테 조문하는 것과 사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말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 주말이면 내일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사과합니다. 중앙일보가 시키는 대로 중앙일보는 딱 문장을 써줬어. 이렇게 읽으라고. 내 잘못입니다. 이 얘기를 꼭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내 잘못이다. 이 문장을 꼭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가 지금. 큰일 납니다. 중앙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중앙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키우지 않아서, 예를 들어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지 해서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해보니까 개인 미디어입니다. 딱 후원금이 개인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들어옵니다. 여기서 규모를 더 키우고 사무실을 만들고 뭐 하면 인건비 부담과 운영비 부담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년간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그러면 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줘야지, 직원 월급 줘야지, 사무실 월세 내야지. 그러면 올바르게 자기 소신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로를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러울 때 나는 이상로 기자에게 후원했어. 그것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나 그때 난 다른 사람한테 뭐 후원도 했지만 이상로한테 후원했어. 근데 이상로가 나중에 보니까 배반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을 여러분께 광고합니다. 잠도깨비가 어식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정전기가 있습니다. 정전기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하기 전에 자기 몸에 있는 정전기를 딱 어식봉을 잡아서 땅으로 빼냅니다. 제 침대에 어식 매트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위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볼트입니다. 잠도깨비가 이 어싱 패드를 만들고 11월에도 역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싱 패드를 구입하시니까 잠도깨비 매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어싱 패드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추가로 선물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싱 패드만도 별도로 팝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매트를 구매하시던 분들이 어싱 패드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론 제2의 세월호를 만들기 위한 각본이라고도 하더군요. 저는 음모론을 믿지 않습니다. 제발 음모론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그래도 설마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물론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등산 가서 다치면 산이 책임지나? 맞습니다. 등산에 가면요, 전 등산 아주 좋아해요. 사람이 즐기려면 우리 등산 못 가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즐기려면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계속 이런 사고는 일어납니다. 마약 가능성도 조사해야 됩니다만 마약 가능성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여튼 수사할 거는 다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힘드네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제 2부를 좀 잠시 후에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제 2부의 제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박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이 2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